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에 다녀온 미국 출장을 놓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출장의 목적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의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의겸 의원의 어제 있었던 라디오 인터뷰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치적인 정적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좀 속된 말로 하면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이 미국을 출장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미국 출장 당시에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이름이 등장한 가상화폐 범죄 사건, 일명 버질 그리피스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이제 대북 코인 연루 의혹에 엮으라는 의도로 미국에 갔다는 주장인데요. 자,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김의겸 의원의 이제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국정감사장에서 영문 자료를 들고 와서 굉장히 어렵게 구했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의 그런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기다 이게 지금 현재 바로 검색창에 이더리움, 그리피스 두 가지 단어만 넣으면 관련 기사가 수십 개가 뜹니다. 이게 뭐냐면 2021년 9월 28일 때 이더리움 개발자 그리피스가 북한 제재법 혐의를 인정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요. 예. 2022년 4월에 징역 63개월 선고받았다. 그런 기사도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고 일단은 거기에 이제 그 기사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서울에서 열리는 그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 두 분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에 그런 이더리움 개발 관련 무슨 시설을 설치할 예정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정도가 나왔지 무슨 범법 사실이나 그런 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김의겸 의원이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위해서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떤 그 불법 행위, 범법 행위가 있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인지 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하는 의도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얘기처럼 불법 행위가 있어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혹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불법 행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걸 잘 의도를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도 혹시 나중에 가서 또 지난번 어떤 다른 의원들의 이런 자책골처럼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의겸 의원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90개가 넘는 미국의 연방검찰청 중에서 왜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갔을까? 이 그리피스 때문에 갔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한 달 전쯤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가상화폐 수사 공조 때문에 갔고 프랙티컬한 실적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 목적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단지 그런 걸로만 추측하신다면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이고요. 그리피스 관련해서 북한에다 가상화폐를 그렇게 했다면 그걸 우리가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거를 미국이 조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예, 이 한동훈 장관도 이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가 있다는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이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 김의겸 의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갔다 왔을 때 정가에 이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예. 이게 그때 루나테라 사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했기 때문에 그때 루나테라를 비롯해서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민주당의 정치권이 좀 개입한
그런 어떤 정황들을 미국 가서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이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걸 뒷받침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던가 그쪽에서의 뭐 어떤 뭐 카운터파트의 어떤 일정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묻혔거든요. 근데 김우겸 의원이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입증 책임 이걸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의혹 제기 수준의 이야기를 너무 크게 제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좀 바라볼 것인가. 조금 약간 조급한 모습,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약간 뭔가 성과를 내보려고 조급해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렇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업무 공조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오해하지 마라. 이러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사건 이야기 이야기할 수 없다. 마치 구체적인 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무슨 범죄면 수사를 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안 맞는 게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당연히 안 되죠. 그건 검찰이 수사 공조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를 정치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있는 것처럼 또 얘기하는 것 또한 상당히 정치적인 태도다. 어떤 국무위원 내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답변 태도나 이런 걸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장관이 이 얼마 전에 또 이제 이재정 의원과의 악수 논란, 그때도 이제 이 악수 논란의 의혹을 제기했던 게 이제 김의겸 의원이었는데 당시 악수 논란도 이제 김의겸 의원이 말한 대로 이제 처럼이 아니고 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급한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김의겸 의원 본인의 이미지도 많이 망가지지만 어떤 얘기를 해도 국민들한테 잘 이게 먹히지 않아요. 메신저를 불신하는 증후군에 좀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좀 더 나가면 민주당에도 결코 좋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뭐 방송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법사위의 그 위원들을 좀 재편하는 게 좀 저는 필요한 게 아닌가. 너무 감정이 개입돼 있거나 자기 일신상의 어떤 사안이 과거와 연관돼 있거나 뭐 관련이 돼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빼고 좀 약간 객관적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질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김의겸 의원이 또 이야기한 것이 현직 뉴욕 출장에 이제 현직 부장검사와 동행한 사실을 두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수사를 지휘한 것이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글쎄 탄핵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입에 올려도 괜찮나요 이게? 국무위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탄핵이란 말 너무 쉽게 입에 올리는데 예.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이 현재 이제 가상화폐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관련 얘기는 뭐 우리나라만의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국제 공조가 필수적인 거죠. 특히 미국에 이제 그 이더리움 뭐 이런 그 가상화폐 개발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 자 그럼 첫 번째 전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국제 공조가 결국 김의겸 의원 말대로 민주당 관련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전제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그 가상화폐 관련 수사가 현재 민주당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런 전제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갔던 것이 단순히 국제공조 그런 가상화폐 관련 국제공조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를 확인해서 간 것이다. 이런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시 이제 현직 검사가 동행했다고 하는데 현직 검사 신분이었지만 당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굉장히 다 맞아야 되고 그거 다 맞기는 다 희박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자꾸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이것이 유리한 부분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재명 대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제기하면서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수사가 실제로 진행 중인 것인지 그런 정보가 있어 그런 것인지 이게 참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아니고 자꾸 지적하면서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 개인의 신상에도 이게 좋은 건지 잘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걸 국정감사에서 계속 얘기를 하려면 특히 또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뭔가 조금 구체적인 그런 단서라도 있으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고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의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놓고 친일 국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강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를 최근에 계속 연달아서 한일 합동군사훈련,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실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걸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아지는 느낌? 우리 국민들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자위대, 아니 이제 일본군이죠. 무기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 자, 굉장히 강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쪽 강성 지지층한테는 먹히겠죠.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중도나 아니면은 우리 지지층에서도 약간 뭐 비판적 지지나 중도적 지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는 별로 좋은 효과를 저는 가져오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가 신냉전 질서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잘 해소가 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게 있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갑자기 이것을 뭐 조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제 정세가 지금 돌아가는 게 미중을 중심으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한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실리를 추구하는 건 또 다른 방식으로 자꾸 고민을 해가지고 실리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뭐 눈에 보이게 뭐 일본은 배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저는 우리의 그 국력이나 국제적인 위치로 볼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제 해소를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 될 것이냐 지금 시기가 그건 안 된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긴 해요. 또 너무 한쪽에서 그 부분을 무시하는 듯하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빌미로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공격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국제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미래의 이익 이런 것들을 조금 해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지게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이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좀 덮기 위한 것이다라는 지편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죠. 뭐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극단적 용어부터 사용하 나오면 엉뚱한 정쟁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따져봐야 할 것인가 좀 차분한 논의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 친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몇 가지 이제 팩트 체크만 하면 이 문제는 바로 답이 나오죠. 이번의 훈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한 대로 그에 따른 것이다라는 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일 간 군사 훈련은 노무현 정부에서 했었습니다. 그것도 팩트고요. 그다음에 독도에서 180km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에서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 근해에서 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팩트이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실인데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팩트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걸 극단적 친일이라고 하면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민주당 강령에 앞으로 한미일 군사훈련, 군사협력 안 한다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총선 공약, 대선 공약으로 우리는 앞으로 집권하면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훈련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뭐 그거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그러지 않으면서도 현재 현 윤석열 정부의 뭐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훈련이 극단적 친일이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요. 예. 김대중 오부치선이라고 자꾸 지금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각으로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선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합니다. 그때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컸습니다. 뭐 친일이냐 뭐 얘기하면서 일본 문화에 다 먹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BTS,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한 그 세계를 휩쓰는 기반이 거기서 된 거예요. 당시 또 한 가지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전자제품을 개방했습니다. 그럴 때도 똑같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전자제품 개방해서 경쟁 체제로 만든 것이 결국 삼성전자, LG전자가 세계를 휩쓰는 그런 기반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면 그와 같이 당장의 정치적 이득을 떠나서 큰 틀에서 정말 넓은 의미에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외교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이제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사이에 이제 다소 신경전도 오가는 모습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이 선두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데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같은 조사의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는 자신이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언급을 구태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좀 보셨을 텐데 네.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다 뭐 자기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언급한 게 중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뭐 중도를 포함하긴 하지만 진보 진영, 소위 말하는 역선택을 우려할 수 있는 진보 진영의 선택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거고, 예. 나경원 의원은 이제 보수층의 지지율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저는 중도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유승민 의원의 중도 지지가 나경원 의원보다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당권을 가져오기에는 조금 약간 부족한 듯 한 부분도 있는 것도 또 사실이죠. 그렇지만 중도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붙으면 그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좀 약간 전략적인 분들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승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쪽으로 약간 쏠림, 밴드 웨거닝을 하는 그런 쏠림 현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유승민 의원은 뭐 전체적인 지지율에 더해서 중도층 그 지지를 좀 분석해가지고 그걸 함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중도층의 민심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기 때문에 중도를 향한 노력을 좀 더 해서 당권을 좀 향한 그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제 쭉 보면은 그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율이 1위, 3위를 하면서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오차범위 내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정치권에서 항상 얘기되는 게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연대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전당대회에서 이 정도의 힘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이제 뭐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오거나 예. 뭐 이런 활발한 활동할 수 없으니까 뭐 누군가를 지원하겠죠. 누군가를 지원하는 게 뭐 유승민 전 의원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한다면 전제로 하는 겁니다. 뭐 그동안은 뭐 정중동의였는데 현재로서 봐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인용하고 하는 거 보면 뭐 당권 경쟁에 뛰어들겠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물밑에서든 뭐 어쨌든 공개적으로든 지지하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실 이준석 전 대표 당선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층이 제일 많이 꼽고 있다. 이른바 역선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늘 전당대회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민주당에서는 두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이제 정진석 비대위에서는 아마 그 부분 가지고 제일 큰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될 때 바로 역선택 때문에 그랬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들어갈 걸로 봅니다. 이번에는 들어갈 걸로 보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유승민 전 의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연대하는 것도 크게 뭐 효과가 없는, 효과가 지금보다는 좀 적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런 룰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